놀랍단 말이에요? 그걸 팔아? 안 판다고. 왜? 배달받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애들. 내 애들. 자녀, 아들, 딸. 아들이 이쁜 짓 하면 그래 너무 사줄게 사주고. 딸내미가 롯데리아든 넌 안 사! 해주고. 그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례지만 연세가. 진짜 서른네? 어떻게 돼요? 형님. 지금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한 2, 30년 남은 거잖아요. 솔직히 20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경제 생활을 마무리할 때는. 그렇죠? 그럼 단기로 하는 것들, 중장기로 보는 것들은 내 은퇴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퇴 자금이나 애들 자녀금이나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에 따라서 종목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장기와 중장기로 구분을 하되 매수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진정한 장기 투자는 역배를 시작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했더니 또 얘기를 해요. 야, 네 말처럼 역배열을 시작했더니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 신입을 하는데 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고 시장이 먹히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년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본질적인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자, BNK 금융지주예요. 얘가 아마 배당 수익률이 지금 9%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주가 쓰는 거. 은행주는 실적 좋아. 은행주는 올해도 좋을 거고 내년도 좋아. 근데 주가가 왜 올라갈까? 아마 금리나 뭐 하면 BNK 얘네 금융지들도 아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배당이 9%야. 근데 탄력이 없어. 그러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수익 빠질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징그럽게 안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징그럽게 안 올라가는 거. 저도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이나 섹터는 아니에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아마 욕할 거야. 이 새끼가 얘기해줬는데 징그럽게 안 올라간다고. 차트 공부 하잖아요. 차트 공부. 불썩 거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반사고 여기서 사갖고 바닥이니 뭐니 여기까지 빠지니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막 거리랑 없는 상태에서 빠지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역배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때 역배로 들어갔지. 장기가 꺾이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모르잖아요. 모르면 청산가치 PBR을 보든가 그 기업의 역사적으로 PER 밴드라든가 PER 밴드를 보든가. 아까 7시간에 시구재 대표님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하면서 역사적인 하단 PBR 말씀을 해주셨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왜 보냐면 얘네가 지적한 과거에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았을 때 저점이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정말 쉬운 거예요. 아, 이게 역사적으로 낮네? 그럼 사면 돼. 근데 징그럽게 안 올라가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바닥에서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고 다른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투자는 길게 봐요. 길게. 20일이 꺾이면 단타도 쉬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하잖아요. 그죠? 아버님 감기 맨날 하셨죠? 네? 아니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단기를 하시냐고. 화장실 가세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단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맨날 뭐 단기로 볼만한 거 없니? 문제는 뭐냐면 21선 각각의 이평선에 별명이 있어요. 21선은 세력선이라고 표현들을 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60일은 뭐예요? 60일은 수급선이요. 120일은 경기선이라고요. 121선이 꺾였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 아작난다는 얘기예요.
20일이 꺾였다는 얘기는 야 단기로 다 죽으러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1선이 꺾여 내려왔으면 무조건 단 종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서 와서 쳐 물려주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단타 겁나게 있잖아. 22년도에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했잖아요. 지금은 이때는 겁나서 못하죠. 이 22년도 당시를 보게 되면 거래를 할 만한 일자가 몇 개 안 돼요. 아, 저 노안 있으신 분이 잘 안 보이시는가 보구나.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안 보이시면 안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이건 지워버립시다. 지워버리고 5, 10, 20, 60, 120만 놓고 보자고요. 그 사이에 21선을 6으로 하고 나머지 다 지웁시다. 자, 21선이 22년만 딱 보면 21선이 대가리를 쳐둔 구간이 별로 없죠. 네, 여기 한 번 있고, 그죠? 여기 한 번 있고, 저쪽에 한 5번 정도 있네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꺾였어요. 저도 단타나가 겁나게 밀렸어요. 손절하고 스윙이고. 20일이 꺾이게 되면 능력 안 되시는 분들이 그냥 딱 마우스 띄고 쉬는 거예요. 일단 다 손절을 쳐놓고 쉬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보통 20일이 꺾이잖아요. 보통 한 달 정도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60일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60일 정도 쉬어가는구나. 120일이 꺾이잖아요. 그럼 120일 동안 쉬어가는구나. 아닌 것 같죠? 대충 보면 맞아요. 그냥 이거 꺾였잖아요. 그죠? 대충 보니까 33개셨어. 돌려 세웠어. 30개 올라갔어요. 21선 꺾였어. 21선가 쉬었어. 상방으로 텄어. 26개가 올라갔어요. 21선 꺾였어. 20일 내내 빠졌어요. 뭔 얘기예요? 21선 꺾이면 단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단기를. 20일이 꺾이면 한 달은 쉬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번에 만약에 21선 꺾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언제 봐야 돼요? 다음 달에. 네? 한 달 쉬고요. 한 달 쉬고, 그럼 몇 월 달이에요? 10월이죠. 어? 10월. 7월? 만약에 아마 다음 주에 저 시장 빠진다고 봐요. 네, 빠지면. 전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 쭉쭉쭉 빠졌어. 21선 깼어. 21선 완만하게 했다 대가리 쳐박았어. 그거 한 달 쉬면 돼요. 그럼 HTS 꺼놓고 휴가 다녀와요. 휴가 가래잖아. 한 달 동안 쉬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휴가 가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면 7월 한 달 쉰다 치고 8월 달 바닥 다지면서 반등이 한번 나와. 9월 달에 뭐 있어요? 9월 달에 추석 있잖아요. 네. 추석 연휴 길잖아요. 이번에 긴데 네. 그때까지 단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연휴 외국인 오셔. 시간 주시고 여러분들 돈 뺄 거 아니에요. 용돈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까지 했다가 그리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FOMC하고 요번에 물가지표 발표하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요번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장이. 만약에 그 물가지표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썸머랠리가 나오게 되면 하방에 좀 깊숙하게 쉬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일만 잘 보세요. 꺾이면 한 달 쉬고 본다. 한 달.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반의 미덕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반등은 절반이에요. 반등은. 강연에 들으셨나요 혹시? 제 10시 반에서 하는 거? 들으셨어요? 와, 근데 집에 안 가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뭐 했어요? 절반의 미덕을 기억하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주성 엔지니어에 대한 기억이에요. 추천해줬죠. 심우재 대표님이 이거 봐야 된다고. 이거 다 절반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린다고 빠진 거예요.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알려드려요? 나중에.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이거 장난이에요? 뭐냐면, 이거 필요 없겠구나.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28,4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빠졌어요. 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이 고점에서 저점 4등분선을 띡 하고 거봐요. 이렇게. 이게 4등분할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50% 되돌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거나 물려 있다면 요 절반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증시 전망, 분할로 매도하면 돼요. 분할로. 증시 전망이 올해 1차 목표가 내가 얼마라고 했어요? 2730부터 2780이요? 1차가 2730, 네. 2차가 2800대 얘기했죠. 네. 7월달부터 증시 하반기 전략이나 증권사들 나올 거거든요. 2700대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강세론자다라고 하면 2800대 나올 겁니다. 그냥 뭐가 잘나고 뭐가 능력이 있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고점 자리 때가 코스닥이니까 10kg. 자, 고점이 3,300 찍었죠. 3,3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까지 빠졌어요? 2,130까지 빠졌죠. 그죠? 절반이 어디예요? 여기라고. 2,724. 그래서 1차 목표치 여기 얘기해 준 거예요. 아마 신문, 경제신문에 다 2,700대 찍을 거예요. 2,700대. 그리고 2,800대 넘어가는 애들은 좀 강세론자. 그게 왜? 618 되돌리는 자때가 2,800 50이거든요. 2,800 60대거든. 이 절반까지는 올라가요. 지수가. 대저도 여기까지 올라가다 죽어. 아닌 것 같죠? (2018년도에) 뭐가 있었죠? 2018년도에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 그래서 줄줄줄 흘러내렸잖아요.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렸죠. 그리고 반등 나왔다가 사망했죠. 코로나. 그죠?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반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반등 나왔죠. 얘 618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다시 4등분할로 봅시다. 절반이 여기죠? 여기, 그죠? 고점 대비해서. 절반이 오게 되면 조금씩 줄여놓는 거예요. 더 가도 내 거 아니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금이 있으면 나중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요것만 그런 거 같죠? 자.
아마 한국 시장이 이 모양새에 그릴 것 같거든요. 긴 박스, 이때 개인들이 다 죽습니다. 역사는 그래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와도 이 꼭지가 나도 다시 빠져. 이게 618 받는 자리인데 여기 봐봐요.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하니 절반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절반을. SK 하이닉스 봐요. 더 갈 것 같죠? SK 하이닉스 봐봐요. 더 갈 것 같죠? 그죠? 내일 사야지 이런 분들 많을걸? 나 놀린다에 한 표가 근데 놀린다에 한 표. 긴가 아닌가 지나보면 알고 싶어. 나 같으면 이거 11만 원 못해서도 살 수 있어. 삼성전자 내일 조정받은 삼성전자 사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지가 가야 10만 4천 원이에요. 나머지 다 오프시 도달했어. 저 10만 원 샀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얘가 미친 척하고 척척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 봐. 왜? 난 날 믿어요. 자, 삼성증권 얘기했었죠. 실적 좋아요, 나빠요? 네? 좋다고? 노안이시구나? 작년에 실적 꺾였어요. 올해 실적 꺾였어요. 5천억대 22년도 5천억대다가 오히려 9,100억이거든요. 올해 이제 좀 좋아지긴 하는데 21년 대비해서 22년도 안 좋았다고요. 작년에 계속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증권주 사세요라고 했을 때 좀 미친놈 그랬어요. 실적 꺾이는데 주식 안 주는데 증권주 사라고? 맞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33,000원 이하로 천천히 사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3만 원에 샀어. 3만 원에 샀는데 얘가 21년도에 주당 배당을 3,800원 줬어요. 3,800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1,700원 줬어요. 3만 원 잡고 6% 가까이 되죠. 배당이. 근데 올해 전망을 보니까 작년보다 더 좋을 걸로 예상하죠. 그럼 주당 1,700원만 줄까요? 배당 성향이 36%예요. 36%.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배당 수익이 아마 3만 원으로 따졌을 때 배당 이것저것 하면 한 2,000원 나올 것 같은데요? 2,00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럼 7% 정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KB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에 적금을 붓고 쎄 빠지게 1년 이자 3%대 15.4% 뛰고 가더니 2%밖에 안 돼. 그걸 왜 그걸 드냐고. 은행주 돈주로 사면 되잖아요. 돈주로. 왜 적금 드냐고. 답답하게. 어머니 주거래 은행이 어디세요? 네. 네. 은행 증권 은행이요? 네. 주거래은행. KB뱅크. 그렇죠. 그냥 K뱅크가 국민은행이에요? KB뱅크 아니면 KB뱅크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말고 예전부터 예전에 통장. 농협 농협 안 쓰고 있는데. 잘 피해나가시네. 저는 국민은행 써요. 국민은행 좋은데 배당이 별로야. 네. 우선주를 사면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본주를 사면 되는데 지금 은행 이자가 2% 3%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 3.6이에요. 얼마야? 3.6이요. 적금. 적금은 그러면 적금이 3.6 주더라고요. 한 10%. 작년에 9%짜리 돼 있었는데. 네? 9%짜리 돼 있어요. 작년에 적금. 작년에는 지금 시험이잖아요. 올 1년만. 1년만. 그러니까요. 네. 못하고 그거는 그때 당시에 맥쿼리 인프라만 있어도 10%가 넘는데.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머리 되게 나빠요. 전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금방 까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머리는 잘 써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그러고 생각했으니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여러분들 사업하시잖아요. 사업하시는 거예요. 다 직장인 아니세요? 다 직장인분들이 자영업이나 아니면 전업주부나 다 아니세요? 맞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사업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주식은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대표로 하는, 여러분들이 대표로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수시로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저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할걸요. 그 회사 주당. 작년에 2번 갔다 왔고요. 올해 2월 달에 갔다 왔고요. 9월 추석 지나고 나서 또 갈 거거든요. 왜 갈까요? 감시하러 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까. 그만큼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확인들을 안 해요. 그냥 좋다니까 좋은 것만 해. 사기당하니 다 좋아요. 내가 나중에 사기칠 거야 다. 실적, 업황, 이슈, 스크랩 해보세요. 스크랩. 이거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번 달 말 발표한다. 이거 하는 거 봐봐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이건 진짜인데 야, 사기치는 줄 알아요. 이건 진짜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 신문 기사에. 그런 것들을 본다거나 요번에 윤석열 정부 이제 2년차 들어갔나요? 네. 2년차가 정부 정책 나올 시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정부 정책이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제가 강연에 그 했을 때 섹터 뭐 얘기했었죠? 네? 그거 말고요. 바이오. 그죠? 바이오 중에서 뭐 얘기했죠? 바이오심도 얘기했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약에 특허가 다 끝나요. 그럼 복제약품 생산한다고. 이게 점점 커져요. 근데 바이오시밀러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쉽게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떠한 A라는 기업에서 요만한 통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삼바에서 만들었어. 똑같이 해서 야, 너 삼성바이오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이 셀트리온을 바꿀 거야. 셀트리온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걸 FDA에서 심사를 받고 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이쪽 기계에 만들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FDA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1년이에요. 바이오식물 시장이 커질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애들, 레퍼런스가 있는 애들 좋을 거예요. 증설 쉽게 못합니다. 그 유지하는데 1000리터인가 1000리터 기준으로 1년 유지비만 500억이에요. 레퍼런스 없는 기업들 그거 다 죽습니다. 그래서 쉽게 증설을 못해요. 바이오식물은 좋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회사 갔다 왔으니까 하지. 모른다고 흥분하지 말고 내린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가 뭐 내리고 올라가겠지 뭐. 올라가면 다시 빠져요. 근데 우리는 반대라고 그러죠. 아, 저 새끼 저거 내가 10,000원에 가는데 벌써 15,000원이네? 이러고 있어요. 야, 저거 삼성전자 저거 내가 5만원대 겁나 사라고 했는데 저거 언제 7만원 갔냐? 이런 얘기들 안 하세요? 야, 에코프로 저거 8만원에 얘기했는데 저거 80만원 찍고 내려왔네? 제 경험상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수익 많이 내는 분들 못 봤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잖아요. 나는 이번 달에 얼마 매출을 하고
무슨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번영시키고 번창하게 만들고 하듯이 명확하게 세워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오지. 왜? 오늘 3%짜리 뭔가, 오늘 5%짜리 뭔가, 그게 있으니까 될 리가 있겠어요? 혼자보다는 그룹을 만들어서 보세요. 제가 한 가지 큰 게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제가 되게 똥꼬집이거든요. 어느 하나에 하고 빠져갖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했다라면 덜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의 기간이 더 단축됐을 것 같아요. 혼자서 나 혼자 막 사랑에 빠진 거예요. 짝사랑이. 싫다고 하는데 그냥 너 싫어. 이러고 있는데 나는 계속 혼자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투자가 길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빠지기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IT 쪽이에요. 내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요. 반도체 회사를 다니고 있어. 업황 겁나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 알거든요. 사람 일이 못해요. 근데 주가는 이미 올라가고 있어. 이미 막 올라가고 있어. 사람 일이 못해요. 왜 안 좋은 걸 아니까? 못해요. 그 분야에 있는 부분들은 깊게 참고를 해보되 가급적이면 그룹을 좀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수익금의 일부는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일정한 부분들의 수익이 났어요. 그럼 원금을 뺍니다. 원금을 뺀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50% 수익이 났어요. 그럼 얼마 이익이죠? 500이죠. 그럼 1,000만 원을 차고 싶어요. 그게 나중에 대박납니다. 그걸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때 당시에 원금 빼고 뭐하고 했던 게 30%에서 50% 때문에 원금을 뺐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를 이관해놨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다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것들 다 살았던 거였어요. 그게 얼마가 됐을까요? 그걸로 집 샀습니다. 제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2,200원에 샀거든요. 2,200원에 매수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매수.